그 뭐지 미적분 원특강은 할만하니? 재밌어요. 미적분 원이 더 쉽지 얘들아 근데. 재밌어요. 아니야? 편한데요. 시연이는 어떤 거 같아? 어렵다고? 그래 어려울 수도 있지. 근데 맨 처음에 1단원만 조금 애매하고 나중에 이해되면 쭉쭉 그냥 나가 얘들아. 맨 처음에는 좀 그러다. 자 봅시다. 일단 내일 그 미적분 특강하는 사람들 12시까지 와야 된다. 네. 내가 한 1시 반 정도 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탐험할 거거든. 원래 탐험할 거니까 알아서 공부하고 있어. 12시 한 1시 반 정도 공부한 척이라도 좀 해줘. 오케이. 자 일단 70페이지, 71페이지에 질문할 거 있을까? 개념 원리. 알겠는 말고. 아이고. 70, 71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넘겨서 72, 73 다 괜찮니? 자 넘겨서 74 연습 문제 질문할 거 있을까요? 165번이요. 165번 또 166번. 166번 자 55, 66번 두 개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다시 이걸로만 안 썼나? 잠시만 얘들아. 나 그럼 이걸로 오늘 수업을 하나도 안 했다고? 계속 분필로만 썼다고? 아닌데? 분명 나 수업 나갔는데 이걸로? 이거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 아 이거 그래 이걸 듣고 있었어. 자, 165번부터 봅시다. 자, 정의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미안하다. 165번이지? 164번 쓸 뻔했어. 얘들아 컨디션이 안 좋나봐. 자, 이거의 최소값이 몇이라고? 18일 때 K가 구하시러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괜찮아? 자 근데 봤더니 얘랑 관계를 봤더니 역수관계인가 뭔가 보여요 얘들아? 네. 그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봅시다. 3의 x 플러스 k랑 3분의 1의 x 마이너스 k는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고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두 개 곱한 거. 괜찮아? 그럼 얘는 뭐라 하냐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된 거 맞아요 얘들아? 네. 괜찮아? 그럼 얘 두 개 곱한 거니까 지수법칙 쓰시면 두 개 곱은 3의 뭐가 돼? 2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얘들아? 괜찮죠? 그럼 얘가 3의 k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돼? 2 곱하기 3의 k제곱이 되잖아 얘들아. 괜찮니?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건데 그게 몇 되면 돼? 18 되면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k제곱 9, k값 몇 나와? 정답은 2. 얘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자 166번 한번 볼게요. 자 y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k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의 최소값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2일 때 k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얘들아? 괜찮아? 자 이 형태는 어땠다고 했어? 자 얘 그럼 얘도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이 꼴 형태로 만들자고 했었지 얘들아? 그러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빼기 2랑 같잖아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면 식 다시 쓰시면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빼기 2k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뭘로 치환하자고? t로 치환하자고 했었지 얘들아? 괜찮아? 그리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얘는 산술기하 이용해서 범위 구하시면 t는 2보다 크다가 나왔었지 얘들아? 항상 치환하면 범위 고려하라고 했었어. 자 그럼 식 다시 이쁘게 쓰시면 y는 t제곱 빼기 2kt 빼기 2인데
t가 2보다 큰 같은데 여기 범위에서 최소값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2 나왔잖아 얘들아. 괜찮죠? 자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최고차에서 1이니까 아래로 블록 그려지고 여기 대칭축이 뭐야? t는 k 되는 거 맞죠 얘들아? 괜찮니? 그럼 나는 이제 범위 2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얘들아. 2의 위치가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대칭축 여기가 k인데 이 값이 k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왼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 경우라고 해봐. 그러면 그래프가 어때? 2보다 큰 같은 범위에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얘들아? 그럼 최소값은 언제 가죠? 2일 때 갔겠지 얘들아? 그럼 2대2 해볼게. 그럼 2대2 가시면 4 빼기 4k 빼기 2인데 그게 몇 돼야 돼? 최소값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얘들아. 괜찮죠? 그럼 여기 사라지고 k 갖고 하면 몇 나와? 1 되죠 얘들아? 근데 1은 여기 범위에 속하니 k가 2보다 작잖아 지금. 괜찮아? 그럼 만족하는 거니까 k는 1 되네 얘들아. 괜찮죠? 그럼 이 아래 거 봅시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프는 이 형태로 그려지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럼 얘는 언제 최소야? 그렇지 k일 때 최소지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t자를 k 대입했을 때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됩니다. 자 k 대입할 거야. 그러면 k제곱 빼기 2k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사라지면 마이너스 k제곱은요? 그럼 k가 몇 나와? 0 되죠? 근데 k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는데 2보다 크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탈락. 만족하는 k 값은 뭐만 되는 거야? 1이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죠? 괜찮지? 네. 오케이. 자 넘겨서 77페이지에 질문할 거 있을까요? 자 없으면 넘기고 자 78, 79 76번 자 나 물 한 잔만 떠올게 잠시만 나 잠시 물 좀 떠올게 자, 한번 봅시다. 자, 176번 볼게요. 자, 3의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은 0. 자, 이거 그랬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도록 하면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괜찮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있으니까 얘가 3의 x제곱분의 1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분수 형태 싫으니까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볼 거고 정리하시면 3의 x제곱의 제곱이고 여기 빼기 3 곱하기 3의 x제곱 남는 거 여기 k 플러스 1은 0 되겠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3의 x제곱이 반복되니까 3의 x제곱 t로 생각할 거고 t로 치환할 거고 얘 그래프 그리시면 그래프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니까 t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t로 치환했으니까 6 쓰시면 t제곱 빼기 3t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무슨 근을 가졌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고 했었지?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어디서? 여기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즉 이걸 만족하는 소문자 x값이 근이야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 방정식에서는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t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것은 근으로 선택 안 한다고 했었잖아. 괜찮아? 그럼 여기서 t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인데 그 2개가 다 모두 뭐여야 된다고? 양수인 근이 돼야 되겠지. 즉 여기서 무슨 근? 서로 다른 양근.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들아. 괜찮죠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양근. 내가 이걸 푸는 방법 2가지 있다는데 너희들이 근해 분리가 힘들다 해서 내가 함수를 해석했었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봐봐. 자, 이걸 방정식을 풀고 싶잖아 얘들아.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 근데 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근데 이거가 너희들이 잘 돼야지 미적분원에서도 편해. 자 봐봐. 방정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식을 잘 조작하면 돼. 식을 잘 조작.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방정식은 t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k 빼기 1.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 똑같은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얘를 이항만 한 거잖아. 아니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t제곱은 3t 빼기 k 빼기 1. 똑같은 방정식이지? 괜찮아? 아니면 내가 t제곱 빼기 1은 3t 빼기 k. 얘도 다 똑같은 방정식, 다 똑같은 방정식이라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얘도 똑같은 방정식, 얘 다 똑같은 방정식. 얘를 어떻게 이항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 거야 지금 식은.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럼 집중해서 잘 들어. 자 얘를 함수로 해석하시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여기 t에 관한 2차 함수랑 y는 0. 즉 t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t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야. 다시 뭐랑 뭐? 이 2차 함수랑 y는 0. 얘는 봐봐. 이 2차 함수의 실근은 이 2차 함수의 실근은 이 2차 함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의 t좌표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얘랑 y는 t제곱이랑 얘랑 만나는 실근. 얘는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실근이야. 이건 k가 1차 시간의 직선이야.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러면 나는 얘를 문제를 푼다면 이 2차 함수랑 y는 0을 그릴 거잖아. 근데 y는 0은 뭐야? x축이야. 근데 이 2차 함수를 그리려는데 이 k 값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그리겠지 얘들아. 무슨 말이 이해돼?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근데 얘를 봐봐. 그럼 얘는 뭐야? 이 2차 함수랑 얘랑 교점이잖아. 그럼 얘는 2차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 뭐만 왔다 갔다 움직이면 돼. 얘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냐? 상수함수잖아 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식을 바꿔서 풀 거라고. 선생님 얘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그려져 얘들아? 기울기가 3인 직선이지. y절편이 마이너스 k니까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기울기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얘들아 직선이. 그럼 이렇게 움직여서 확인하는 것보다 얘를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는 게 또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얘들아. 괜찮니? 그럼 이제 해석해보자.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뭐? y는 t제곱 빼기 3t랑 y는 마이너스 k 빼기 1. 얘 두 개 그릴 거라고 얘들아. 괜찮지? 그럼 얘 그래프 그리시면 2차 함수 여기가 0, 3인데 나는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얘들아. 괜찮아? 그럼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괜찮죠? 그럼 나는 뭘 그릴 거야? y는 마이너스 k 빼기 1 그려야 되겠지? 그럼 뭐야? 그거는 x축과 평행한 선이야 얘들아. 괜찮니? 근데 0보다 큰 범위에서 교점이 몇 개야 돼? 서로 다른 두 양면을 가지려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근데 그 두 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돼? x좌표가 양수. 여기선 t에 관한 식이니까 이거 뭐냐? 교점의 t좌표가 뭐가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럼 만약에 이거의 값이 이렇게 됐어 얘들아.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뭐보다 커? 3보다 크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근데 얘는 몇 개야? 한 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되잖아 얘들아. 두 점에서 만나면서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0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아 둘 다. 3보다 작을 거 아니야. 아무튼 양수죠 얘들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즉 얘 마이너스 k 빼기 1의 부호가 얘보단 이 t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는 작고 이 꼭지점 y좌표보다 뭐야 돼? 커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괜찮지? 그럼 이 꼭지점 y좌표만 찾으면 되겠네? 네. 그럼 꼭지점 y좌표가 몇이야? 여기 대칭축이 2분의 3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2분의 3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2분의 3 대입하시면 4분의 9 빼기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네.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k 빼기 1 0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네. 자, 다 1 더할 거야.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 마이너스 k 여기 1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는 작다. 얘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네. 어렵지? 근데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돼, 얘들아. 그리고 이걸 얘들아 복습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왜 이걸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되더라. 근데 그게 단계가 너희들이 안 넘어가잖아, 얘들아.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얘들아. 너희 스스로에 그거에 납득이 돼야 돼, 스스로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단계가 안 넘어가면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얘들아.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과정 같은 거. 자, 넘겨서 80, 81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178번이요. 178번 또 183번 180번? 오케이. 실생활 갈갈보 시키고 싶은데 두 개 다 해줄게. 아이고. 가위바위보 시킨데 무슨 뜻이에요? 아, 둘 중에 한 사람만 해준다 뜻이야. 두 개 다 해줄게. 얘들아 많이 어렵니?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줄이 세 개가 넘어가는 머리 아파요. 77번은 풀었는데 78번은 모르겠어요. 아 잘못 썼어 내가. 지금 너희들 말 걸면서 내가 순간 까먹었어요. 얘들아 근데 어려울 거야. 당연하죠. 이게 수능 과목인데 얘들아. 수능이 그냥 보통 쉬운 건 아닐 거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 어차피 수능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수시로 해가지고 수시를 한다 간다고 해도 수능은 봐야 되는 거 알지? 최저는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거 잘 생각해. 내가 지금 등급해가지고 학교 내신에서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뭔가 등급을 뭐 좋은 등급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전국에서 놀아야 되더라. 그러면 너희들 실력이 그다음부터 이제 들통나기 시작할 거야. 거기서 누가 있을까? 재수생들 있겠죠 얘들아. 근데 좋은 건 있어 얘들아. 교육과정 바뀌었잖아. 너희 첫 세대니까 재수생들이 많이 없을 거야. 진짜 해린 거는 지금 3학년들. 교육과정 바뀌기 딱 전에서 지금 의대도 막 많이 뽑는다고 막 의대 사람들 많이 뽑는다 해가지고 애들이 재수생들 엄청 많이 지원할 거거든 올해. 그래서 너희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니까 과학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특히 사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잘 안 할 텐데. 그래도 그러면 이게 꿀이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너희들이 조금만 더 하면 내 생각에 너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갑자기 내 생각이 드네. 이 꿀 같은 기회를. 이미 등급 아니어서 상관없어요. 아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78번 봅시다. 근데 매일 잔소리도 안 되겠더라고. 공부해야지 빨리. 한 문제로 더 풀어준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떤 도시에서 매년 1월에 나온 음식물의 쓰레기양 T1톤에 대한 T기호로 나온 음식물 쓰레기양 T톤에 대해서 자 항상 뭐라 했지 내가? 식 나오는 식부터 쓰라고 했었어. 자 T는 T1 곱하기 5분의 4 5분의 2 KT.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K는 뭐라 했어? 상수라고 했네 얘들아. 자 그러면 K가 상수로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미지수는 T, T1, T 소문자 T 이렇게 세 개가 있겠다 얘들아. 괜찮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T1은 뭐였어? 매년 1월에 나온 뭐였어? 음식물 쓰레기지? 쓰레기 양이래. 괜찮아요? 그 다음에 T는 뭐야? 개월. 개월을 뜻하는 몇 개월 몇 개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T개월 후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T톤이래. 그럼 T는 뭐야? T개월 후 음수양. 갑자기 내 생각인데 집에서 혹시 너희들이 음수 버리니? 안 버리지? 그 아버님들이 버릴 거야.
맥어버리거든. 아, 음식물 쓰레기 그게 있으면은 안 버려도 되겠다, 얘들아. 기계 같은 거 있으면. 요번에 사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이 도시에서 2024년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200톤이고, 같은 해 7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얼마랬어? 960톤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2024년 1월에 얼마큼이 나왔대? 1월에 몇 톤? 몇 톤? 1200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200이 되겠지, 얘들아? 네. 괜찮아?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은 960톤이래. 그러면 1월에서 7월이 됐어. 몇 개월 지났어? 6개월. 그럼 T가 몇이야, 여기? 6. 그럼 6개월 후 음수양은 몇이야? 960. 그럼 이제 대입하면 정답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 960은 1200 곱하기 5분의 4에 여기다 6 대입하시면 5분의 몇이야? 12K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된 거 맞아, 얘들아? 네. 1200 나눌 거야. 그러면 1200분의 960이니까 약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뭘로 약분할까? 4로 약분해볼까? 그럼 30분에 4로 약분하시면 428 4, 446인가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뭘로 나눌 거냐면 6으로 나눠봐. 그럼 6으로 나누면 5분의 몇 나와? 4 되겠지? 다 됐네. 그럼 5분의 4는 5분의 4에 5분의 12K잖아. 그럼 얘가 지수 1 생겼으니까 얘가 몇 되면 돼? 1 되면 되겠지? 그럼 K가 몇이야? 12분의 5. 얘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죠? 자, 180번 볼까요, 얘들아? 180번. 자, 방정식이 뭐랬어? 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얘들아? 괜찮죠? 자, 분수에 있지? 마음에 안 들죠, 얘들아? 괜찮아? 뭐 할까, 얘들아? 양변에 곱하려고 했더니 차라리 그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들아. 그래서 일단 식을 쓸 게 안 쓰고 싶었었는데, 자, 4의 x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3. 자,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이고 플러스 32는 0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괜찮지? 자, 여기서 두 근을 뭐라 했을 때? 알파, 베타라 했을 때 4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자,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몇이에요, 여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 그럼 역수하면 몇 나와? 4니까 여기가 무엇이 돼? 12.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아? 그 다음 얘는 4의 x제곱분의 1은 4분의 1의 x제곱 빼기 1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2는 0 되는 거 괜찮아, 얘들아? 괜찮지? 그럼 이렇게 쓰고 보니 얘가 뭘로 보여?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빼기 12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2는 0 되잖아, 얘들아. 반복되니까 뭐 할까? t로 치환해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 그래프 감소한데 점근선은 x축에서 다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 쓰시고 항상 치환하면 범위 쓰는 거 습관이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12t 플러스 32는 몇 나와? 0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 인수분해 되네.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t는 4, t는 몇 나와? 8 되겠죠, 얘들아? 괜찮니?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뭘 그래서? 예고 했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t값을 구하는 거 있으니까 여기서 t값이 뭐였어? 2분의 1의 x제곱이었었지? 그게 뭐가 되는? 4가 되는 x값. 또 2분의 1이 뭐가 되는? x제곱이 8 되는 x값 구해서 대입하면 정답이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나오니, 얘들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바꿔서 대입하면 상관없지, 얘들아? 4의 제곱, 4의 세제곱이야. 16 더하기 64니까 몇 나와? 아니 80이니? 80이 정답이겠다, 얘들아. 괜찮죠, 얘들아? 자, 근데 봅시다, 얘들아. 자, 인수분해가 원래 안 됐어야지 좋은 문제였을 것 같아. 인수분해가 안 됐어야지. 야, 집중해서 봐.
자, 여기 방정식.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이 지금 알파 베타 얘들아. 자, 이 방정식의 두근 뭐라고? 알파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 방정식의 두근은 2분의 그렇지. 2분의 1의 알파 제곱이랑 2분의 1의 베타 제곱이 두근이라고 얘들아. 괜찮아? 네. 그럼 내가 얘가 뭘로 보여? 4분의 1의 알파 제곱 4분의 1의 베타 제곱이니까 즉 얘의 제곱 합한 거잖아 얘들아. 네. 곱셈 공식 변형 쓰라는 거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 두 개 합한 건 몇이야? 10이고 두 개 곱한 게 몇이야? 32 32지. 괜찮아? 그럼 곱셈 공식 변형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플러스 얘 이거의 제곱에서 2ab 얘 뺀 거잖아 얘들아. 그럼 12의 제곱에서 못 빼야 돼. 144 2 곱하기 32 빼야 되지. 그래서 144에서 64 빼면 정답은 80 똑같이 80이라고 얘들아. 인수분해 안 돼야 좋은 문제라고 했었어. 인수분해가 안 돼야지 근해 공식으로 풀면 이상하게 막히는 거잖아 얘들아. 괜찮죠? 저번 시간에 강조했었지? 여기서 근은 뭐라고? 2알파랑 2분의 1 베타다. 자, 그 다음에 183번 봅시다 얘들아. 자, 어떤 미생물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10의 AX마리로 증식한대. 자, 플라스크에 미생물을 배양하기 시작한 후 10시간 후 미생물의 수가 처음에 몇 배가 됐대? 16배가 되었다고 했을 때 미생물 수가 처음에 64배가 되는 것은 배양을 시작한 지 N시간 후이다.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미생물 한 마리를 X시간 후에 미생물이 어떻게 되는데 얘들아? 10의 AX마리로 증식을 했대 얘들아. 괜찮니? 이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이렇게 됐대 얘들아. 자, 그러면 플라스크에 미생물을 배양하기 시작한 지 10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가 처음에 몇 배가 됐대? 16배가 됐댔지? 자, 그러면 처음 미생물의 수가 K마리 있다고 해봅시다 얘들아. 괜찮아? 근데 몇 시간이 지났어? 10시간이 지났지? 괜찮아? 그러면 그때 미생물 수는 뭐가 될까? K 곱하기 10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들아? X자리에 10 대입한 거야. 근데 처음에 얘는 한 마리였으니까 여기가 1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근데 여기 K마리니까 K 곱하기 이렇게 써야 돼. 처음에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그래서 난 그거를 K라고 준 거야. 근데 이게 뭐랬어? 처음에 몇 배가 됐어? 16배가 됐댔지? 얘가 처음 몇 배? 이 K의 16배. 그러면 즉 따라서 10의 A가 몇이 되는 거야? 16. 얘가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 미생물의 수가 처음에 몇 배가 되는 거? 64배가 되는 걸 구하랬잖아. 그러면 즉 K가 몇 시간 후? N시간 후에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10의 몇이야? 10, 아니 미안하다. NA가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괜찮아 N시간 후에는? 근데 그게 처음에 몇 배가 됐대? 처음에 64배가 됐대.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N값 구하래. 그럼 여기 KK 사라지고 10에 NA가 몇이 돼? 64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괜찮죠? 그럼 얘 비교해볼까? 여기.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N값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10의 A제곱에 N제곱이 64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괜찮지? 그럼 여기 10의 A제곱은 뭐야? 10제곱이 16 되는 거 맞아? 그럼 10의 A제곱은 몇이야? 16에 몇 보내면? 그렇지 10분의 1 되는 거 맞죠 얘들아? 그럼 여기다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시면 16에 10분의 1인데 n 곱했으니까 10분의 n이 64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괜찮아? 지수 방정식이잖아. 지수 자리에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그러면 지수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밑을 같게 얘들아. 그럼 이 16은 밑을 몇으로 만들 수 있어? 2. 얘도 2로 만들 수 있죠 얘들아?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 4제곱 10분의 2는 2의 6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얘들아. 괜찮아요? 그럼 여기 약분해서 5분의 몇 A? 2A가 6이랑 같은 거니까 A가 몇 나와? 15. 얘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아요 얘들아?
자, 넘겨봅시다. 내가 88, 89, 91을 한 대 해준다 했었니, 얘들아? 스텝 1만 알아보고 왔는데. 아, 스텝 1만 하라고 했어? 네. 그랬구나. 그래서 오케이, 스텝 1만 하라 했나봐. 그랬나봐. 아, 내가 계속 이 책으로 지금 화목 토반이랑 월수를 2개 하니까 누가 숙제를 어떻게 내줬는지 생각이 잘 안 나거든?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스텝 2에 있는 거 문제, RPM부터 질문 받아야지. RPM 봅시다, 질문. 오늘 로그하면서 나오고 싶었는데 약간 희미해지고 있는데 큰일 났네. 화목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화목은 어디까지 나왔어요? 화목 도반? 너희랑 똑같아 지금. 스텝 1이에요, 둘 다? 아니 거기 스텝 2까지. 오. 똑같아. 근데 지금 너 숙제도 아니야. 똑같고 거의 비슷해. 자, 우리 몇 번부터냐면은 유형 5번부터니 얘들아 34페이지. 괜찮죠 얘들아? 자, 34, 35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260번. 다른 것도 있을까? 자, 그럼 260번 한번 볼게요. 여기 지우고. 그거 뭐 요즘에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더라. 지금 걸리기 쉽긴 해요. 어제 너무 추웠어요. 맞아. 이럴 때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그래. 좋은 음식 먹고. 진짜 잘 챙겨 먹어. 너희들이 스스로 관리해야지. 체력 부족하면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영양제 같은 것도 먹고. 근데 너희들이 영양제 먹어도 별로 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효과 있니 혹시? 영양제가 뭐예요? 영양제가 몰라? 야, 비타민 같은 거 말이야. 아. 그런 거 말고 그 뭐라지? 무슨 아미노산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바로 효과 막 보는 거 있어.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먹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사망해서 먹고. 자, 260번 봅시다. 자, x가 뭐랬어? 마이너스 b까지인데 자, y는 ax. 자, 이거의 최대값이 최소값이 몇 배가 되도록? 27배가 되도록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자,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거야. 괜찮아?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댔었지? 미시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졌었어 얘들아. 괜찮아? 자, a가 1보다 크면, 즉 미시 1보다 크면 지수 자리가 크면 클수록 최대라고 했었지 얘들아. 괜찮아?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돼? 2일 때 최대니까 a 제곱이 최대값이 되겠죠 얘들아. 괜찮니? 그럼 최소값은 x가 이 값이 제일 작을 때 최소, 뭐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괜찮죠? a가 0하고 1사일 때는 얘가 최대일 때 최소, 얘가 최소일 때 최대. 괜찮아?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니까 얘고, 최소값은 a 제곱이 되겠죠 얘들아. 여기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최대값이 얘 몇 배? 27배래. 그럼 a 제곱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양변 a 곱할 거야. 그럼 a 세제곱은 27이니까 이때는 a가 몇 나와? 3 나오겠죠 얘들아. 괜찮아? 이 경우는 최대값은 최소값의 몇 배? 27배. 괜찮아? 나누고 넘기면 a 세제곱은 27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그럼 a가 몇 나와 이때는? 3분의 1 나오겠죠 얘들아? 근데 여기서 두 개 뭐 하랬어? 합하래. 더하면 정답은 3분의 10. 얘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괜찮니?
자, 없으면은 우리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자, 유형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풀라 했더니 얘들아 14번까지인가? 네, 18. 자, 일단은 36, 37에서 질문 284번. 284번 다른 거 있을까요? 자, 284번 볼게요. 벌써부터 내일 걱정된다. 질문 많다. 자, x 봅시다. 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y제곱이 몇이랬어? 3분의 28. 자, 3의 x제곱 플러스 곱하기 3의 y제곱은 3. 자, 그럴 때 이해를 알파,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럴 때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의 합. 자, 얘 물어봤지,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했어? 3의 x제곱 반복, 3의 y제곱 반복되니까 얘를 치환하자고 했었지, 얘들아? 자, 그러면 3의 x제곱을 대문자 x, 3의 y제곱을 대문자 y라고 치환하시고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얘들아. 괜찮지? 그럼 처음 주어진 식은 뭐가 돼? 대문자 x 더하기 대문자 y가 3분의 28 x, y의 곱이 몇? 3 이렇게 나왔잖아, 얘들아. 그럼 대문자 x, y 구할 수 있지? 합곱 주어졌어. 뭐 생각하면 돼, 얘들아? 합곱 주어졌어. 아, 물론 넘겨서 2차 방식 대입하면 2차 방식 나오지, 얘들아. 괜찮아? 근데 합곱 나오면 항상 2차 방식 떠올라야 돼, 얘들아. 네. 합곱이 나오면 아, 그럼 이거 설명해도 될까? 그냥 대입할게, 나. 자, y는 뭐야, 얘들아? 3분의 28 빼기 x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괜찮아? 그럼 x 3분의 28 마이너스 x 3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괜찮아? 자, 마이너스 x 제곱 3분의 28 대문자 x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이고 3,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시면 3x 제곱 빼기 28x 플러스 9는 0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괜찮아? 뭐 있어? 제대로 썼지? 그럼 여기 이성분하면 13, 91, 마마. 그럼 x가 몇 나와? 9랑 3분의 1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대문자 x가 9면은 y 값이 몇이냐면 3분의 1 나올 거고 얘가 3분의 1이면 y 값이 9 나올 거예요, 얘들아. 괜찮아요? 그럼 여기 x제곱, x가 9니까 3의 x제곱이 9 그럼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 선문자 x가 2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는 x 값이 마이너스 1 y 값 2 되게 되더라. 제곱에서 합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5가 정답이겠죠, 얘들아? 응? 자, 넘겨서 38페이지. 아까 설명해준 부분 그 개념 원리에서 있으니까 한번 그 288번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아까 전에 해줬던 거야, 내가. 그래프 그려서. 안 된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안 되겠으면 또 물어봐도 돼. 자, 우리 개념 원리 좀 펴봅시다, 얘들아. 자, 지금 45분인데 꽉 채워가지고 질문 내가 스텝 2에 있는 거 문제까지 다 풀어줄 테니까 좀 풀고 쉬었다 합시다, 얘들아. 자, 몇 개 풀 거냐면요. 3개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 88, 89, 91, 3개 풀게, 얘들아. 3개 풀게. 지울 때 동안 한번 고민 좀 해볼래? 나 열심히 지우고 있을 테니까.
자, 우리 188번이랑 189번 두 개 썼어, 얘들아. 자, 시간이 조금 되니까 두 개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얘들아. 쉬었다가 나머지 하나 하고 뒤에 있는 지수 구성식 나갈게. 자, 집중 좀 해줄래, 얘들아? 자, 이걸 내가 풀어준 이유가 뭐냐면, 자, 너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지금 한 건데, 자, 봐봐. 자,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간다고 했었잖아, 얘들아. 오직 하나의 실근. 자, 일단은 얘 방정식 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T 그렇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 거 괜찮지, 얘들아? 0보다 크다 쓰고. 자, 그럼 바꾸시면 여기 t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 방정식에서 어떤 근을 가질 때 여기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까를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어떨 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까, 얘들아? 야, 여기서 어떤 근을 가질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까? 중근. 그렇지, 중근을 가지면 되겠지, 얘들아. 근데 그 중근의 부호는 뭐가 돼야 돼? 는 중근의 부호가 양수. 그렇지, 양수가 돼야겠지. 양수인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괜찮아? 근데 이것만 생각할까봐 내가 풀어준 거야. 자, 집중해서 봅시다. 자, 아주 잘하긴 했어. 자, 여기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양수인 중근을 가지면 돼요, 얘들아. 괜찮아? 왜 양수인 중근을 가지면 이해되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 t값이 만약에 t 빼기 뭐 3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그럼 t값이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지. 그러니까 t값이 3이니까 3의 x제곱은 3에서 x값은 몇 나와? 1 하나 나올 거잖아, 얘들아.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중근인데 이렇게 됐어.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는 t가 0보다 큰 것만 선택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얘들아. 중근은 그냥 갖기만 하면 안 되고 부호인 모두 양수인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들아. 근데 하나 더 있다고, 얘들아. 자, 어떤 경우이냐면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요. 괜찮아? 예를 들어서 얘의 부호가 하나가 t값이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해봐, 얘들아. 괜찮아? 그럼 두 실근 나오면 얘는 선택 안 하고 얘만 선택하는 거지. 그럼 실근이 몇 개 돼? 한 개 돼서 x가 몇 개 나올까? 한 개 나올 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여기서는 얘를 고려를 안 해도 돼. 왜냐면 서로가 부호가 서로 다른 근이면 이 두 근의 곱이 항상 부호가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근데 두 근의 곱 해봐. a분의 c는 뭐 나와? 플러스 나오지? 그러니까 즉 얘는 생각 안 하고 얘만 생각하면 된다고, 얘들아. 괜찮아? 여기가 음수가 되고 미지수가 되는 이상 이거 두 개 다 생각해야 돼. 그럼 문제가 끔찍해져, 얘들아. 그럼 내 생각에 시험에 나오는 애들 다 틀릴 거야, 얘들아. 진짜야. 이거 두 개 다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뭐라고?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여기 부호를 확인해 보는데 두 분의 곱이 양수니까 얘는 따질 필요 없겠죠, 얘들아. 얘만 확인하면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판별식 할 거야. 판별식 뒤에 부호가 뭐야 돼? 0 돼야 되겠지? 그럼 0 되는 k값이 두 개 나올 텐데 얘가 부호가 뭐가 되는? 양수인 k값만 선택하면 될 거야, 얘들아. 괜찮아요? 판별식 하시면 b제곱 9분의 k제곱 빼기 4ac니까 마이너스 4 0이고 k값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맞아, 얘들아? 괜찮지? 그럼 k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가 플러스해서 t값 음수 나오잖아. 그럼 k값 몇 돼야 돼? 6 돼야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다 6 대입하시면 t제곱 빼기 2t 플러스 1은 0이고 t값은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x값 몇 나와? 0. 그래서 그 근은 뭐가 돼? 0 되겠죠, 얘들아? 그럼 0하고 이 k값 뭐랬어? 더하라고 했냐면 15개다?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 몇이야? 6이 정답이겠다, 얘들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여기 그 다음 거 189번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수능 기출을 했지, 얘들아? 수능 문제를, 얘들아. 근데 수능 문제인데 얘가 한 1번부터 한 30번까지 있으면은 한 11번이나 12번 정도 되는 문제야, 얘들아. 그러니까 4점에서 쉬운 4점 정도 난이도의 문제야, 얘들아.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두 함수가 주어졌어, 얘들아. 두 함수. 자, 둘 다 지수함수죠, 얘들아. 미시 0하고 1 사이인 둘 다 지수함수인데, 자, 둘 다 미시 뭘로 보여, 얘들아? 3분의 2가 보이잖아, 얘들아. 3분의 2. 괜찮니? 그럼 미시 둘 다 0하고 1 사이인데 미시 똑같으니까 일단 두 개가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뭐부터 의심해야 되냐면 얘랑 얘랑이 평행이동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야, 얘들아.
괜찮아? 그럼 평행이동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건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몇만큼? 5만큼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는 거 아닐까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이 점이 평행이동하면 이 점이 될까? 를 의심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괜찮아? 지금 이 점이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근데 봐봐. 자, 여기가 한 점이 이렇게 있어. 괜찮아? 지금 얘가 지점, 여기 한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지점 사이색 위에 한 점을 내가 찍어볼게. 그냥 여기다 대충 찍은 거야, 얘들아. 근데 얘는 x축 방향 얼마큼? 마이너스 2만큼. 여기 두 칸. 그러면 y축 방향은 뭐였어? 마이너스 몇이야? 3분의 5만큼이니까 여기가 3분의 5만큼.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니야, 얘들아? 괜찮니? 그럼 이 점이 되니까 만약에 이 점이 평행이동에서 이 점이 되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될까, 얘들아? 2일 때 3분의 5야. 그럼 2분의 3분의 5지. 괜찮아? 2지 말고 3분의 5지 나오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6분의 5잖아. 근데 얘가 기울기가 몇이야? 2지. 그러니까 즉 이 두 점은 평행이동 관계가 아니라고 얘들아. 괜찮아? 평행이동 관계가 아니에요. 일단 이건 먼저 확인했어야 됐어. 근데 얘가 아니야. 그러면 다시 고민. 자, 그런데 지금 엄청난 힌트인데 자, 얘가 기울기가 2지 얘들아. 괜찮아? 그리고 길이에 대한 정보 나왔다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얘는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네. 자,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1대2니까 여기가 K, 2K 되겠죠 얘들아? 비슷한 문제 공통점 2에서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거 많이 했으면 이런 거 많이 풀어봤을 거야. 원방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여기가 뭐야? 피타고라스 쓰시면 K 값이 몇 나올까? 1 나오겠죠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 길이가 1, 2라고. 이렇게 된 거 맞죠 얘들아? 그러면 끝! 왜 끝났냐면 자 봅시다. 자, 이여기 내가 원하는 것은 K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들아? 이 K값. 그럼 이 K값을 구하려면 여기 직선에 있는 한 점을 구하면은 K값을 구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특수한 점이 어디고요? 여기 P점 아니면 Q점, 이 두 점이 특수한 점 아닐까? 그럼 이 두 점의 하나의 값을 구하면 끝이겠지 얘들아? P점을 구하던가 Q점을 구하던가 얘들아. 그럼 나는 한 점을 미지수로 둘 거야. 그럼 한 점 얘를 미지수로 둘까? 얘를 미지수로 둘까? 난 P를 미지수로 둘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쓸까요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x축 방이 1만큼 평행했으면 Q점 x좌표는 뭐가 돼? 그렇지, 알파 플러스 1 되겠지 얘들아? 괜찮니?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y좌표 나올 거고 이 점의 y좌표는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나올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 점의 y좌표의 차가 뭐가 돼야 돼? 2가 되면 되겠지. 그거 방정식으로 세우면 되겠다 얘들아. 괜찮아요? 세워볼게.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1 대입한 거 3분의 2에 여기다 알파 플러스 1 대입하면 알파 플러스 2 3분의 8 여기에서 빼기 여기다가 알파 대입한 거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 플러스 1 그 뺀 게 뭐랑 같다? 2랑 같다. 얘 풀면 된다고 얘들아. 괜찮죠? 자,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거 뺄 거야. 자, 그러면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 빼기 여기부터 쓸게.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3. 자,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3분의 5는 2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들아. 괜찮죠? 얘 넘길 거야. 그럼 3분의 5 넘겼으니까 3분의 1 되는 거 괜찮니 얘들아? 괜찮죠? 자, 나 여기서 얘를 빼고 싶어. 자, 지금은 잘 못 빼겠지. 자, 봐봐. 2의 4제곱에서 자, 3의 10제곱에서 3의 8제곱 빼고 싶어 얘들아. 어떻게 빼면 될까 얘들아? 묶으면 돼. 묶어서 빼는 거야. 뭘로 묶으면 될까? 3회까지. 그럼 여기 뭐가 돼? 3의 제곱에서 1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럼 8 곱하기 3의 8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얘들아. 묶을 거야. 괜찮아? 뭘로 묶을까? 3분의 2에 알파 플러스 2로 묶을까요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 1 남아. 여기는 뭐 남아? 3분의 2에 1제곱 남지? 그럼 뭐 남아? 3분의 2 남잖아. 이렇게 되겠니 얘들아?
그럼 여기 3분의 1이 약분하면 여기 1이고 얘가 1 되려면 알파가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3분의 2의 1제곱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 될 거라고 해요. 괜찮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은 3분의 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따라서 K값은 3분의 17 얘가 정답이겠다 얘들아. 어려웠지? 자,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중함수가 줬는데 일단 밑이 같으니까 평행이동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근데 얘를 평행이동 관계인지 생각해봤더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평행이동해서 얘 두 개가 평행이동 관계가 아니었다고 얘들아. 근데 봤더니 기울기 정보랑 길이 정보 나왔으니까 얘 지금 뭐였어?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거 밑변이랑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이 밑변 높이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써서 1, 2라는 거 정보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뭐 구할 거라고? P점이나 Q점 구해서 대입할 거라고 했었잖아 얘들아. 괜찮아? 나는 P점이나 Q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한 점을 미지수, 그러니까 즉 P를 미지수로 알파로 뒀어요. 괜찮아? 그럼 여기를 알파로 두면 Q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점의 y좌표에서 여기 점의 y, Q점의 y좌표에서 P점의 y좌표를 뺀 게 뭐랑 같다? 2랑 같다 해서 방정식 풀면 돼. 한번 집에서 다시 푸세요 얘들아. 자, 일단 쉬었다 합시다 얘들아.